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북한에서 얼마나 비인간적인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지,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플 것입니다. 영철이 한국에 온 지 1년이 지났다. 서울의 겨울은 함경북도만큼 춥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 추위는 여전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그는 자신이 정말 남쪽에 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거리의 네온사인 24시간 켜져 있는 가로등, 음식물 쓰레기통마다 버려진 음식들. 이 모든 것이 여전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친구 준호는 영철이 정착 초기부터 알게 된 사람이었다. 하나원에서 만난 다른 탈북민이 소개해준 믿을 만한 남한 사람이었다. 준호는 영철에게 한국 생활의 이모저모를 알려주었다. 지하철 타는 법, 은행 업무 보는 법, 편의점에서 물건 사는 법. 영철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운 배움이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준호가 문자를 보냈다. 형, 오늘 목욕탕 가실래요? 제가 자주 가는 목욕탕인데 정말 좋아요. 영철은 핸드폰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목욕탕. 그 단어가 낯설었다. 북한에서 목욕이란 집에서 양동이의 물을 받아 하는 것이었다. 겨울에는 얼음장 같은 물에 재빨리 몸을 씻고 나와야 했다. 뜨거운 물은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구할 수 있는 사치였다. 사람들이 돈을 주고 모여서 목욕을 한다고? 영철은 머뭇거렸다. 북한에서는 굳이 내 돈을 내면서 목욕을 해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다. 하지만 준호의 제안은 마치 집 앞에 저녁을 먹으러 가자는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준호는 곧바로 6시에 역 앞에서 봬요. 라는 문자를 보내왔다. 목욕탕 입구에 도착했을 때 영철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건물 밖에서도 하얀 김이 새어나왔고 안에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준호가 문을 열고 들어가며 말했다. 형, 여기 정말 좋아요. 사우나도 있고 찜질방도 있어요. 탈의실에 들어서자 영철은 본능적으로 숨을 참았다. 수십 명의 남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옷을 벗고 있었다.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어린아이들까지 모두가 태연했다. 누구도 서로를 의식하지 않았다. 누구도 감시하지 않았다. 정말 이상하게 느껴졌다. 영철의 손이 떨렸다. 북한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다. 그곳에서는 공동 목욕탕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군대에서조차 병사들은 서둘러 옷을 입고 벗었고 서로의 몸을 보지 않으려 했었다. 굶주림으로 뼈만 남은 몸, 영양실조로 얼룩진 피부를 남에게 보이는 것은 수치였다. 영철이 형, 옷 여기 넣으시면 돼요. 준호가 사물함을 가리키며 말했다. 영철은 천천히 옷을 벗기 시작했다. 셔츠를 벗을 때 그는 자신의 갈비뼈가 여전히 도드라져 있다는 것을 의식했다. 1년간 한국에서 제대로 먹었지만 몸은 여전히 과거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다. 탈의실을 나서 목욕탕으로 들어가는 순간 영철은 숨이 막혔다. 천장까지 치솟는 하얀 수증기, 큰 탕에서 편안하게 몸을 담그고 있는 사람들, 사우나에서 땀을 흘리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마치 다른 세계 같았다. 참 희한한 나라네. 여기는 기름이 남아 도는가 보다. 영철은 생각했다. 북한에서 그는 겨울이면 추운 두만강에서 얼음을 깨서 물을 길어왔다. 손이 동상에 걸려 까맣게 변해도 물을 길어야 했다. 가족들이 목말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차가운 물로 샤워하고 다시 뜨거운 물에 들어가기를 반복했다. 물이 넘쳐 흘렀다. 준호가 먼저 큰 탕으로 들어갔다. 형, 천천히 들어가세요. 처음엔 좀 뜨거울 건데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영철은 조심스럽게 발을 담갔다. 순간 몸이 경직되었다. 뜨거웠다. 하지만 견딜만 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담그기 시작했다. 무릎까지 물이 차올랐을 때 영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재빨리 얼굴을 물로 씻으며 눈물을 감췄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나왔다. 뜨거운 물이 허벅지를 감쌌고 배를 감쌌고 가슴을 감쌌다. 영철은 완전히 물속에 몸을 담갔다. 나만 이런 호사를 누린다는 게 참 미안하구나. 그의 머릿속에 기억들이 밀려왔다. 함경북도의 겨울, 영하 30도의 추위 속에서 얼음장 같은 물로 몸을 씻던 날들. 비누조차 없어서 잿물로 때를 밀던 어머니의 손. 물이 너무 차가워서 울던 여동생의 얼굴.
얼어붙은 펌프를 녹이려고 썩은 나무를 구하러 동네를 헤매던 아버지의 뒷모습. 어때요? 형, 여기 괜찮으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영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참 좋네요. 따뜻하니 참 좋네요. 그는 대답했다. 준호는 뿌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영철은 물속에서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북조선에서는 동상으로 갈라지고 피가 나던 손이었다. 한겨울에 석탄을 나르느라 얼어붙었던 손이었다. 밀수한 옥수수 가루를 숨기려고 땅을 파던 손이었다. 두만강을 건너며 얼음물에 담갔던 손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 손은 뜨거운 물 속에서 천천히 펴지고 있었다. 인간이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영철은 생각했다. 그는 평생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북한에서는 생존이 전부였다. 오늘 먹을 밥, 오늘 뗄 나무, 오늘 피할 단속, 내일을 걱정할 여유조차 없었다. 하지만 여기서는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부담 없이 피로를 푼다는 이유로 목욕탕에 왔다. 탕 한쪽에서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장난을 치고 있었다. 아이가 물을 튀기며 웃었고 아버지가 아이를 안아들어 높이 들어올렸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목욕탕 전체에 울려 퍼졌다. 누구도 그들을 제지하지 않았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미소를 지었다. 영철은 그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북한에서는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웃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 굶주린 사람들이 많아 사람들이 예민하게 반응했기 때문에 서로 눈치 보는 게 일상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아이들은 항상 조용히 해야 했다. 저 아이는 얼마나 자유로울까? 영철은 생각했다. 저 아이는 아마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를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따뜻한 물이 있었고 부모와 함께 웃을 수 있었고 배고프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이 당연한 삶이었을 것이다. 영철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6살 때 그는 아버지와 함께 강에서 목욕을 한 적이 있었다. 한여름이었지만 물은 차가웠다. 아버지는 영철의 등을 밀어주며 말했다. 아들아, 우리가 이렇게 깨끗이 씻는 건 위대한 수령님 덕분이다. 감사히 여겨야 한다. 어린 영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그 말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영철은 알았다. 깨끗한 물, 따뜻한 물, 안전하게 씻을 수 있는 공간은 누군가의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 권리였다. 그것을 누리지 못했던 지난 40년이 얼마나 비정상적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준호가 사우나로 가자고 했다. 영철은 따라 들어갔다. 문을 열자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때렸다. 나무로 된 벤치에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다. 어떤 사람은 수건을 이마에 올리고 누워 있었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명상하듯 앉아 있었다. 영철과 준호는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땀이 온몸에서 쏟아지기 시작했다. 영철은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다. 북한에서는 더위를 피하려고 애썼지 굳이 더운 곳에 들어가지 않았다. 에너지를 낭비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형, 여기서 땀 빼면 진짜 개운해요. 피부도 좋아지더라고요. 준호가 말했다. 영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땀이 눈으로 흘러들어왔지만 그는 닦지 않았다. 이 모든 경험을 온전히 느끼고 싶었다. 사우나 안에서 두 남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요즘 주식이 영 안 좋아서 말이야. 괜찮아, 다시 오르겠지. 그들은 경제 이야기, 자녀 교육 이야기, 주말 계획 이야기를 나눴다. 평범한 대화였다. 하지만 영철에게는 놀라운 광경이었다. 북한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위험했다. 누가 듣고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이웃이 밀고자일 수도 있었고 친구가 보이부 정보원일 수도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조심했다. 날씨 이야기, 농사 이야기 같은 안전한 주제만 다뤘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말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도 표현했고 개인적인 걱정도 나눴다. 누구도 감시하지 않았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게 자유구나. 영철은 생각했다. 자유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사우나에서 친구와 편하게 이야기하는 것, 목욕탕에서 웃는 것,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것. 이런 사소한 일상이 자유였다. 사우나에서 나온 준호가 말했다. 형, 저 지금 냉탕에 들어갈 건데 같이 들어가실래요? 진짜 시원해요. 영철은 냉탕을 바라보았다. 얼음처럼 차가워 보이는 물이었다. 그는 주저했다. 괜찮아요. 한번 해보세요. 사우나 다음에 냉탕 들어가면 혈액순환이 잘 된대요.
준호가 먼저 냉탕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우와 하고 소리를 질렀다. 시원해 보였고 궁금했다. 영철은 천천히 냉탕에 발을 담갔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사우나에서 달아올랐던 몸이 식어가는 느낌이 상쾌했다. 그는 조금 더 들어갔다. 무릎까지, 허리까지, 그리고 어깨까지. 어때요, 형? 준호가 물었다. 영철은 웃으며 대답했다. 시원하네요. 이유 모를 기분 좋음이 느껴졌다. 사우나에서 열을 내고 곧 냉탕에 들어왔을 때 이 개운함은 곧 자유로 느껴지기도 했다. 목욕탕 한쪽에서 때밀이 아저씨가 일하고 있었다. 영철은 호기심에 그쪽을 바라보았다. 한 남자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아저씨가 거친 수건으로 그의 등을 문질렀다. 하얀 때가 우수수 떨어졌다. 형, 때밀이 해보실래요?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준호가 물었다. 영철은 망설였다. 낯선 사람이 자신의 몸을 만진다는 것이 어색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많은 사람이 때밀이를 받고 있었다. 궁금한 마음이 약간 생겼다. 해볼게요. 영철은 대답했다. 때밀이 침대에 누웠을 때 그는 온몸이 긴장되는 것을 느꼈다. 아저씨가 다가와 물었다. 처음이세요? 편하게 계세요. 아프면 말씀하시고요. 아저씨가 등을 문지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간지러웠지만 곧 기분 좋은 자극으로 변했다. 그리고 때가 나오기 시작했다. 1년 동안 열심히 씻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때가 있었다. 아니, 아마도 40년간 쌓인 때였을 것이다. 40년의 먼지가 벗겨지고 있구나. 영철은 생각했다. 북한에서의 삶, 굶주림, 두려움, 억압. 그 모든 것이 때처럼 몸에 붙어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것들이 조금씩 벗겨지고 있었다. 때밀이가 끝나고 일어났을 때 영철은 거울을 보았다. 피부가 붉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이상하게 깨끗해 보였다. 마치 새로 태어난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팔을 만져보았다. 부드러웠다. 기분 좋으시죠? 때밀이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다. 네, 정말 좋습니다. 영철은 진심으로 대답했다. 아저씨는 다음에 또 오세요. 라고 했다. 다음에 또 온다. 그 말이 영철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그는 다음이 있는 삶을 살고 있었다. 내일이 있고 다음 주가 있고 다음 달이 있는 삶. 북한에서는 항상 오늘만 생각해야 했다. 내일이 있을지 아니면 굶어 죽을지 얼어 죽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목욕을 마치고 휴게실로 올라갔다. 넓은 공간에 리클라이너 의자들이 놓여 있었고 사람들이 편하게 누워 있었다. 어떤 사람은 TV를 보고 어떤 사람은 잠들어 있었다. 영철과 준호는 구석 자리에 앉았다. 형, 포카리 드실래요? 준호가 물었다. 포카리가 뭐예요? 이온 음료수요. 목욕탕에서는 보통 목욕 끝낸 후에 음료수나 간식 먹어요. 준호가 자판기로 가서 포카리 스웨터 2캔을 사왔다. 영철은 병을 받아 한 모금 마셨다. 달콤하고 차가운 액체가 목으로 넘어갔다. 그는 눈을 감았다. 이런 맛도 있구나. 북한에서는 설탕조차 귀했다. 명절에 사탕 하나 받으면 온 식구가 나눠 먹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자판기에서 언제든 달콤한 음료를 살 수 있었다. 영철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한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만화를 보며 웃고 있었다. 젊은 남자들이 농구 경기를 보며 열띤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노인이 신문을 읽으며 조용히 쉬고 있었다. 모두가 자연스러웠다. 모두가 평화로웠다. 이게 평화구나. 영철은 생각했다. 평화는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 평화는 이렇게 사람들이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것이었다. 감시당하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존재할 수 있는 것. 목욕탕을 나서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영철은 기분 좋은 숨을 들이켰다. 몸은 깨끗했고 마음은 가벼웠다. 준호가 형 밥 먹으러 갈까요? 라고 물었지만 영철은 잠시 서 있고 싶었다. 잠깐만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은 북한의 하늘과 달랐다. 별이 잘 보이지 않았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철은 그 밝음이 좋았다. 밤에도 불이 켜져 있다는 것,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북한에서 밤은 어둠이었다.
정전이 일상이었고 해가 지면 세상은 칠흑 같았다. 사람들은 촛불에 의지해 살았고 일찍 잠들어야 했다. 밤에 돌아다니는 것은 위험했다. 단속반에 걸리거나 강도를 만날 수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는 밤도 낮처럼 밝았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녔고 가게들은 여전히 문을 열고 있었다. 밤이 무섭지 않았다. 형, 괜찮으세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영철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그냥 하늘을 보고 싶었어요. 밥 먹으러 가죠. 네, 가요. 두 사람은 길을 걸었다. 영철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목욕탕에서의 몇 시간이 그를 변화시켰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현재를 살고 있었다. 식당에서 나와 집으로 걸어가는 길, 영철은 계속 생각했다. 오늘 경험한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뜨거운 물, 냉탕, 사우나, 때밀이, 포카리 음료수. 이 모든 것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일상이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기적이었다. 지하철역 입구에서 준호와 헤어졌다. 형, 오늘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가요. 그래요. 고마워요. 영철은 진심으로 감사했다. 준호는 그에게 단순히 목욕탕을 보여준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삶을 보여준 것이었다. 집에 도착해 불을 켰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영철에게는 궁전 같았다. 보일러를 켜면 따뜻해지는 방, 수도꼭지를 틀면 나오는 물, 스위치를 누르면 켜지는 불. 이 모든 것이 기적이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일기를 펼쳤다. 한국에 온 후 시작한 습관이었다. 매일 한 줄이라도 쓰려고 노력했다. 오늘은 쓸 것이 많았다. 오늘 처음으로 목욕탕에 갔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사우나에서 땀을 흘리고 냉탕에서 몸을 식혔다. 때를 밀었고 포카리 음료수를 마셨다. 모든 것이 새로웠다. 모든 것이 자유였다. 그는 잠시 펜을 멈추고 생각했다. 무엇을 더 써야 할까? 그리고 마지막 줄을 썼다. 오늘 깨달았다. 자유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글 수 있는 것, 사람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것,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자유다. 나는 지금 자유롭다. 영철은 일기를 덮고 창가로 갔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다. 각각의 불빛이 누군가의 삶이었다. 누군가의 집이었고 누군가의 꿈이었다. 그는 북쪽을 생각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가족들은 어둠 속에 있을 것이다. 차가운 방에서 떨고 있을 것이다. 내일의 밥을 걱정하며 잠들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미안합니다. 어머니, 미안하다 내 동생 영실아. 영철은 마음속으로 말했다. 내가 여기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배불리 먹고 편하게 자는 동안 내 가족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구나.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가 여기서 잘 사는 것이 가족들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그가 여기서 뿌리내리고 돈을 벌고 안정되면 가족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라요. 영실아, 조금만 더 기다리거라. 영철은 북쪽을 향해 속삭였다. 이 자유를, 이 따뜻함을, 이 평화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약속하겠습니다라고.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살랑거렸다. 마치 누군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영철은 눈을 감았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희망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영철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행복해서였다. 그의 몸은 여전히 목욕탕의 따뜻함을 기억하고 있었다. 피부는 부드러웠고 근육은 이완되어 있었다. 마음도 한결 가벼웠다. 새벽 4시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다시 책상 앞에 앉았다. 노트북을 켰다. 그는 탈북민 커뮤니티 사이트에 접속했다. 최근에 한국에 온 사람들이 여러 질문을 올리고 있었다. 일자리는 어떻게 구하나요? 아이 학교는 어떻게 보내나요? 외로울 때 어떻게 하나요? 영철은 새로운 글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제목, 한국 목욕탕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탈북 1년차 신영철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한국의 목욕탕에 다녀왔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낯선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는다는 게 어색했고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근다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내고 목욕을 한다는 게 이상하더군요. 하지만 경험해보니 정말 좋았습니다. 물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것, 사람들이 이렇게 편하게 쉴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처음 남조선에 오신 분들께 추천합니다. 꼭 한번 가보세요. 모두가 친절하고 아무도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북한에서 얼마나 비인간적인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지.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플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잘 사는 것이 그들에 대한 배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여기서 뿌리 내리고 성공하는 것이 그들을 돕는 길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야 그들도 구할 수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글을 다 쓰고 올리기 버튼을 눌렀다. 곧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저도 목욕탕 가고 싶어요.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가실 분 있나요? 영철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수천 명의 탈북민이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모두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비슷한 아픔을 겪고 비슷한 희망을 품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영철은 매일 아침 일어나 목욕탕에서의 경험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날의 기억이 그에게 힘을 주었다. 일터에서 힘들 때, 한국말이 서툴러 위축될 때, 외로움이 밀려올 때마다 그는 뜨거운 물의 따뜻함을 기억했다. 금요일 저녁, 준호가 다시 연락했다. 형, 이번 주에도 목욕탕 갈래요? 이번에는 영철이 먼저 대답했다. 좋아요. 제가 다른 탈북 친구들도 데려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몇 분이나 오실 건데요? 한 3명 정도 있는데 최근에 온 탈북민 친구들인데 아직 목욕탕이란 곳을 가본 적 없다네요. 좋아요. 다 같이 가요. 그날 영철은 커뮤니티 사이트에 글을 올렸다. 이번 주 금요일 목욕탕 가실 분 모집합니다. 처음 가보시는 분들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댓글이 달렸다. 저요. 저도 가고 싶어요. 영철은 언젠간 그들도 한국에 잘 정착해서 다 함께 가족들과 손잡고 이 자유를 누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